자, 수업 시간에 나가지 못했던 국어사 중세 파트 교재 10페이지부터 수업을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좀 펴 주시고요. 자, 밑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필수 개념이라고 해서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 존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순경은 비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순경은 비읍은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현대 국어의 원칙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다, 춥다. 이게 기본형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어가 오는 이렇게 어미가 올 때 옆으로 비읍이 넘어가면서 불규칙된다. 혹시 현대국어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때 오나 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서워 또는 추워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글자를 만드는 형태에서 비읍이 그냥 올라가서 만들게 되는 형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상은 비읍보다는 좀 더 가벼운 이런 발음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추정. 뭐 발음에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레아 있잖아요. 아레아. 아레아를 설명할 때도 아나 오의 중간 발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확하게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뭐 이렇게 할 거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세기 중반 우리가 제일 공부를 해야 되는 중세 국어라고 하는 이 시기 15세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소멸해서 오나 우 또는 반모음 오나 우 좀 전에 얘기했죠. 로 바뀌거나 또는 아예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쉽다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건데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 이가 된 겁니다. 이.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예 사라지면서 이렇게만 남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나 우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반치음은 우리가 치음이 뭐예요? 이죠, 이. 그러니까 반만 치음이 난다. 절반만 치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간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리에는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은. 자, 15세기 이후 음가를 잃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옷으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졌다. 자, 이 시옷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봐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아예 사라진 예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가을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죠? 이 가을이라고 했을 때 이 반치음이 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형식 종성 그러니까 형식 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식 초성 이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로 이해가 됩니다. 그쵸? 자, 옛 이응. 지금으로 따지면 소리값이 있는 형식 종성 이응이 됩니다. 형식 종성 이응이 된다고 했어요. 자, 종성 이응의 음가와 같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16세기 이후 소멸됐고 초성에서는 쓰이지 않고
종성에서, 지금의 종성에서는 음과 이응이 대신하게 되었다. 자, 이거 수업 때 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만 볼까요? 홀이 이이다. 여기 보면 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표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보면은 뭘로 써져 있습니까? 옛 이응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밑에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은 보통 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거나 또는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 된소리 부호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동국 정운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여백이 없나. 자, 여기다 스님이 잠깐 간단하게 우선 동국 정운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한자음입니다. 현실 한자음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한자음이 아니고 이상적. 다시 말해서 훈민정음을 쓰던 시기에만 나타나던 한자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한자음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그 훈민정음의 그 제목이 뭐예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써져 있기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씁니까, 선생님이? 세종 엉쟁 이렇게 쓰고 있죠? 그쵸? 자,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세종 어제 이렇게 읽었을 텐데 분명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의 삼성 체계를 맞춰 주느라고 세종 어제에서 종 빼고 나머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세종 어제 이 형식 종성을 썼다. 형식적으로 종성을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또는 여린 히읗을 썼다. 한자음에 여린 히읗을 쓰거나 받침에나 아니면은 받침도 되고 또는 초성도 됐다. 하여간 여린 히읗이 있는 거 또는 각자 명서 이런 경우. 자, 다시 형식 종성, 여린 히읗, 그리고 각자 병서가 있는 그런 한자음은 대부분 뭐였다? 동국 정은식 표기였다. 자, 한번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편안인데 변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된 소리로 썼죠. 그리고 아닌데 얘를 지금 뭘로 썼어요? 여린 히읗으로 썼죠. 여기도 홀 밑에 지금 리을 요렇게 쓴 거예요. 여린 히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뭐다? 동국 정운식 표기다. 그리고 지금 요거 된소리 부호로도 쓰였다. 요건 뭐냐면 자, 여기다 선생님이 훈민정음에 나오는 한 부분을 써볼게요. 아까 저거랑 관련해서 그러면 홀, 배, 이셔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홀배 이셔도. 이걸 해석하면 하는 바가 있어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문장인데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볼게요. 얘는 해석을 해보면 그냥 우선 풀어보면 하다에 플러스 자
나중에 배울 건데 선어말 어미 오가 온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지.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을 해. 그래서 지금 뭘 꾸미는 거야? 뒤에 있는 하는 발을 꾸미죠. 우리가 이 발을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의존 명사라고 배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가는 뭐가 돼요? 주격조사라고 배워요. 주격조사. 그러니까 이 의존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얘가 그냥 발음하면 뭐가 되냐면 할 바가 있어도 이걸로 하면 홀빼이셔도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발음하면 홀빼 이 된 소리가 왜 나오느냐? 요 여린 히읗 때문에 홀빼가 됐다. 요렇게 이해를 해서 된 소리 부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된 소리 부호로 쓰인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됐더라도 한 번 더 수업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밑에는 우리가 아는 병서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병서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 시옷계 합형 병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의 합형 병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옷계 합형 병서는 나중에 어떻게 된 소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옷계 합형 병서는 그냥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면 얘는 꿈으로, 얘는 뒤니까 이렇게 하면은 쌍디귿 따로 발음하면 된다.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해되죠? 자, 넘겨서.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읍계 합형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때는 원래는 둘 다 발음했다. 비읍 시읒이면 둘 다 비읍 시읒이 발음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발음하면은 붓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바보 같죠? 하여간 이거는 수업 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아래 아까 얘기했죠. 오와 아의 중간 발음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는 형태가 15에서 16세기로 갈 때는 맨 처음에 이음절부터 사라졌다. 주로 둘째 음절 이하의 이음절에서 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1음절이 사라졌는데 1음절은 아로 이렇게 했다. 근데 우선은 초반이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밑에 우리 보면은 다 뭐가 나옵니까? 어차피 해석이 나오죠. 이 해석에 맞춰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 때 했죠. 중세 국어는 단모음이 7개에 불과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외워야 되는 건 뭐다? 땡오와 요게 양성이고 으어우 이게 음성인데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려고 하는 걸 뭐하라고 한다? 모음 조화라고 한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왜, 위는 이중 모음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 표에 들어 있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이다. 자,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반모음이 조금 중요해서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여라고 하는 애를 하나 보면 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봅니까? 반모음 이에다가 돼서 여가 됐다. 뭐 와가 오면은 반모음 오에다가 아가 와서 와가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만 중요합니다. 에, 왜, 위, 의. 왜 얘만 중요하냐? 얘는 지금 하양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이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주격조사나 무슨 조사와 관련한 그 문법 형태를 볼 텐데 마지막이 이로 끝날 때 문법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문법 관련해서 마지막이 이로 끝났을 때 관련한 문법 형태에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모음 조화가 나와 있는데 모음 조화는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예시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갓은인데 이렇게 아래야 두 개를 찍어서 조화를 이뤘고 여기는 앞에가 우니까 뒤에 으로 해서 모음 조화를 이루어 준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옆에 지금 성조가 나와 있습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우선은 이걸 말하기 전에 이제 의문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문이 뭐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뭐 다들 알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음소를 분절 음운, 운소를 비분절 음운. 분절 음운은 그냥 대표적인 자음 모음. 비분절 음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상으로는 길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장단, 길이. 우리가 이렇게 점 찍죠. 길이, 길다, 짧다. 자, 근데 바로 요게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이거 비분절 길이가 바로 이 방점에서 왔다. 빠바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 소리의 뭐였다? 높낮이였다. 소리의 높낮이였다. 방점을 찍어서 표현했는데 방점, 평성, 거성, 상성, 입성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왼쪽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서 구별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낮은 소리, 평성 점 없습니다. 거성 높은 소리 점 한 개. 자, 이렇게 옆에다 왼쪽에다 찍으면 돼요. 상성 처음에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얘는 중요합니다. 왜? 점이 지금 두 개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상성이 현대 국어로 넘어온 장음이 되는 거죠.
현대 국어로 넘어온 장음. 자, 마지막엔 입성. 마지막을 빨리 끝맺는 소리. 그래서 우선은 얘는 방점은 있어도 되고 하나를 찍어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어야 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 자, 한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나라 말씀이 라고 하는 이 맨 첫 번째 자는 워낙 많이 보니까 이걸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고 거기 방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말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미에 하나 이렇게 찍혀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한번 볼까요? 얘는 평성. 그쵸? 얘는 지금 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거성 아니야? 아니죠. 밑에 지금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지금 기역, 디귿, 비읍, 시옷에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을 빠르게 닫아주는 입성이 돼야 됩니다. 입성. 그리고 말은 점이 두 개니까 위로. 얘는 상성. 그 다음에 싸미. 얘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 그 다음에 점 하나 거성. 위로. 높은 소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나중에 수능이라면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상성이 현대 국어에서의 장음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그 다음에 거듭적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우선 중세국어는 이어적기를 중심으로 했죠.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알겠지만 근대 국어 때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그래서 이 거듭적기를 썼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뭐 끊어적기 그러면 셈, 이 이렇게 쓴다면 이어적기는 세, 미 이렇게 될 거고 거듭적기는 셈, 미 두 번을 한 번씩 더 적는 거죠. 그쵸?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세국어에는 이 이어적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지켜졌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도 옆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뒤에 보면은 이제 훈련하기가 좀 있어요. 보이죠? 훈련하기에 몇 문제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몇 문제만. 자, 연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 순경음 비읍이겠죠. 수는 비읍보다 가볍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대 국어의 종성 이응과 음가가 같다고 추정되고 나중에는 소멸됐다. 종성 이응과 음가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옛 이응이겠네. 자, 그리고 동국정운식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여린 히읗. 오와 아 사이에 중간 발음 그러면은 아래 아겠죠. 절반만 치음, 반 치음
자, 이어적기 한번 해볼까요? 넘기면 됩니다. 근 사람이 마음을 뭐 요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하나만 해볼까? 모음조화 고려하는 거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앞에가 뭘로 끝났어요? 아래 아로 끝났죠? 그러면 당연히 양성으로 가면 되니까 예. 자, 얘는 지금 혹시 이거를 중성으로 봐가지고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쟤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개신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앞에 아래 아가 찍혔으니까 양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자가 나왔지만 옆에 항상 이렇게 해석해서 써줍니다. 써줘요. 써주면은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자, 교화니까 얘죠? 교화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양성으로 가야겠네요. 예.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숙제 쭉 해 오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자, 이번에는 15페이지. 자,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는 지금 여기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연습만 좀 잘 해 오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주격조사 말고도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 주격조사만 잘 이해해도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에는 이와 가가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밖에 없는 겁니다. 가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생기지만 이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생겨먹은 형태는 세 가지예요. 어떻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 그 다음에 그냥 다 때려치고 모음 나오면 이렇게 된 이 형태. 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이인 형태는 알아둬야 된다. 어떤 거? 뭐 이렇게 됐던 아니면은 이런 형태가 됐던 마지막이 이로 끝난 거다. 이런 건. 이걸 왜 알아뒀습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모음 이던 반모음 이던 이걸로 끝날 때는 무조건 영 형태가 온다. 그러니까 영 형태라는 건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안 와도 왔다고 생각해라. 우선 얘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불휘라고 보이죠? 이 불휘가 뿔입니다. 이미 얘가 뿔인데 마지막이 이렇게 해서 2로 끝났으니까 아, 여기에는 주격조사가 와야 되는구나. 이미 왔다고 판단을 하자. 가. 그래서 주격조사가 온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해석본을 보면 이렇게 주격조사가 써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 얘는 지금 2로 끝난 건 아니지만 모음으로 끝났죠. 나. 그러니까 2가 와서 붙은 겁니다. 2가 와서 붙어. 그래서 이럴 때 많이 헷갈리죠. 애들이 네. 이거 네면은 뭐야? 네 자체면은 이거 2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밑에 해석본을 보면은 이미 조사가 플러스 돼서 해석이 되어 있죠. 이미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밑에가 자음이니까 너무도 쉽게 뒤로 넘겨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복격조사는 똑같습니다. 위에랑. 우리가 이제 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군인이 되었다. 아니다.
이렇게 되다나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 이거는 주어고 얘가 보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다 아니다라는 이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복격조사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형태가 주격조사랑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어와 마찬가지로 현대국어 되다 또는 아니다 앞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찾아줘야 된다. 이해되죠? 자, 뒤에 예시가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얘를 보면 여기 해석을 먼저 봅니다. 부처가 되어. 아, 이건 되어니까 니가일 때는 이렇게 얘는 주격조사지만 여기 부처는 뒤에가 되어기 때문에 아, 얘는 부처 플러스 이가 온 거구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와서 붙은 거구나. 이럴 때는 얘는 뭐다? 복격이다. 복격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서술격조사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냐 이건 똑같은데 뒤에가 라만 더 붙여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지금 서술격 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다죠, 이다. 그 당시에는 뭐뭐다를 쓰지 않고 라를 썼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다가 아니고 라를 썼다. 이렇게. 다가 아니고 종결 어미를 라를 썼다. 그거 빼고는 위에 주격 조사와 똑같은 겁니다. 자, 예를 볼게요. 말씀이다. 그러면은 앞에가 자음 넘겨서 말씀이 라가 되는 거죠. 부처이다. 그러면 부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형태가 올 것이고 다라고 쓰진 않고 라로 쓰겠죠. 그쵸? 부테라 이렇게. 여기 사이이다. 우린 그런 사이이다 라고 할 때는 마지막이 모음 이로 끝났으니까 영 형태가 오는 거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다 안 쓰고 라를 써주니까 요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목적격 조사는 더더욱 쉽습니다. 왜? 우리가 우선은 을을 쓸 건지 르를 쓸 건지는 발음해보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응? 여기 구름 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죠. 구름 을일 거고 밥 르를 씁니까? 밥 을이지. 그런 상태에서 앞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밥 을이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로 끝났으니까 얘도 거기에 맞춰서 아래 아가 찍힌 을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밥을. 얘도 지금 양자라고 써져 있으니까 양자 르이겠죠, 당연히. 양자 을은 안 되잖아. 양자 을은 이상하잖아. 양자 르인데 앞에가 지금 뭘로 끝났습니까? 아래아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아래아가 찍힌 르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건 넘어갈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양자를 이렇게. 정말 쉽죠? 자, 다만 관형격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관형격은 요 놈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요렇게 나눠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유정명사일 때 유정 자 정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유정명사는 뭐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킨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킨다. 무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면 된다. 생명이 아니면 된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면 된다. 자, 유정명사일 때는 똑같습니다. 앞에가 양성이냐, 음성이냐만 따져서 이 의를 써줄 건지, 이 의를 써줄 건지, 그쵸? 지금 다 모음 조화에만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 오와 우 얘만 똑바로 외우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 시옷이 쓰는 거 아까 전에 우리 나란 말씀이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나라라는 건 어때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때는 시옷이 온 거겠죠. 또는 높임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일 때 높임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일 때 보통 붙여 이러면은 밑에 시옷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만 한자로 쓰여있는 애가 나왔다. 그러면 한자는 밑에 시옷을 쓰지 않고 옆에다 씁니다. 이렇게 시옷을 옆에다 씁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옆으로 넘겨봐 볼게요. 예시를 보면서 가면 자, 이렇게 대왕 지금 유정명사지만 높임이죠. 그러니까 시옷이 온 겁니다. 한자니까 옆에다 써줬고 얘는 남이 그랬어요. 남은 지금 유정명사죠. 그러면 뭐만 따져주면 됩니까? 모음조화만 따져주면 되니까 여기 아래하니까 아래아가 있는 의를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네요. 어렵지 않죠? 자, 부사격 조사는 워낙 많어. 자, 얘는 뭐하다? 워낙 많다. 근데 대표적인 건 뭐다? 애다, 애. 우리 현대국어로 보면은 부사격 조사는 애도 있고, 애서도 있고, 의로도 있고, 와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먼저 얘부터 보고, 제일 대표적인 애가 애인데, 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모음이 양성이면, 양성이니까, 애를 써주고, 음성이면, 이인, 요 애를 써주는 겁니다. 엄청 쉽죠? 다만,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얘를 씁니다. 자, 이것도 뭐만 알면 돼요? 양성과 음성이 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사격 조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옆에 이 상냥한 상담서를 잠깐 보면 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얘도 쓰지만 뭐 요런 애들도 쓴다. 그래서 항상 뭘 보고 판단한다? 해석본. 지금 여기 GV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이거 관형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석본을 보면 어때요? 집애라고 돼 있죠. 집애. 그러면 이거 의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는 뭐다? 관형격이 아니고 부사격이구나.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집에 어디로 이거니까 비교
예에 예, 와, 과, 뭐 도곤, 두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얘도 똑같아요. 뭐 보면 돼? 둔기게 달아. 이 애지만 해석이 과니까. 아, 비교 부사격 조사구나. 여기도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과 동부 똑같다. 일치하시니, 고성과 일치하시니, 이거 비교잖아요. 지금 한자 모르는 건 그냥 선생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이것도 밑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던 적으로 그냥 읽으면 저그가 여기 왜 나와? 막 이러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해석을 읽으세요. 살던 때로부터 아, 이 저가 그러면 때겠고 로부터가 요게 그거겠구나. 아, 그러면 뭐뭐로부터니까 이거 부사네. 부사격이네. 자, 다 어떻게 봅니까? 해석본으로 보는 겁니다. 해석본으로 본다. 해석본. 자,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있어요. 히읗 종성체언은 뭐냐면 중간에는 그냥 명사 혼자 쓰일 때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뭔가 조사가 덧붙게 되면 히읗이 끼어 들어가 있었다. 지금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이런 게 있어요. 암탉. 암 플러스 닭인데 왜 얘는 탁이 되지? 아, 옛날에 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그래서 명사 뒤에 히읗이 숨어 있었어. 아, 그게 지금도 발현돼서 이렇게 탁이라고 나오는 거구나. 암탉, 숙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플러스 뒤에 이가 오면은 이렇게 모음이 오면은 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늘희. 하늘 플러스 과가 오면은 희가 들어가서 하늘夸이런 식으로. 자, 여기 기억 덧생김 체언도 있네요. 덧생김 체언은 뭐냐? 와를 제외한 모음의 조사가 오면은 모음의 조사. 잘 봐요. 체언의 마지막 모음이 탈락. 기억이 덧붙는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는 게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원래는 나모 이렇게 써야 돼. 나모는 이렇게 나모 플러스 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얘 말대로 치자면 체언의 마지막 모음 그러니까 얘는 탈락하고 기억이 여기에 덧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하면은 여기는 얘는 요 받침으로 오는 겁니다. 남, 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모르면은 이 단어가 지금 왜 나무는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로 좀 이따 한번 볼 테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높임법이 나와 있는데 높임법은 저기 교실에서도 할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주체 높임법 하면 우리 뭘 알아야 됩니까? 현대국어에 뭐뭐 깨서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가 있어야 된다. 객체 높임법은 부사나 목적어를 높여야 된다. 부사 어나 목적어를 높인다. 그리고 깨서는 안 되지만 뭐뭐 깨는 가능하다.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듣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투여야 된다. 이게 우리 현대 국어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깨서는 요거 조사 깨서 또는 혹격조사 하.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는 시 또는 샤를 사용했다. 시 또는 샤. 여기서는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일 때는 시, 모음일 때는 샤. 자, 여기 보면 뒤에가 가, 시, 니 그러면서 자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도드샤는 이 샤 뒤에 아나 어가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했다고. 자, 무슨 소리냐면 현대국어로 볼게요. 현대국어로 저리 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지금 어간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끝마칠 수가 없죠. 어간이니까 종결 어미가 아니고 어간이잖아요. 지금 가는. 그럼 이럴 때는 뒤에 뭐가 왔다고 보는 겁니까? 어미 아가 왔는데 아가 반복되니까 얘는 못 오고 탈락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어말 어미는 습, 즉, 읍의 형태의 선어말 어미 6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후행하는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이면 이렇게 써주고 후행하는 어미가 모음일 경우에는 뒤로 아예 넘겨버리기 위해서 순경은 비읍이 그대로 왔다. 그래서 뒤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어떻게? 요렇게. 원래 받자 문일 텐데 뒤에 은자가 오니까 이렇게 은자가 오니까 아예 넘겨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넘어갔다 라고 본다. 그래서 뭐가 됐다? 이렇게 순경은 비읍이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뒤에가 뭘로 끝납니까? 자음으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니까 영향 받을 거 없죠. 그냥 앞에 말이 니은, 리을, 미음이나 모음으로 끝났을 때 앞에 말이 기역, 비읍, 시읒, 히읗으로 끝났을 때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는 해석본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해석본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상대 국어, 상대 높임법은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이 이와 인만. 이 이와 it은 옛 이응으로 쓰여졌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교실에서 얘기할 테니까 요거 아주 높임법만 기억합니다. 옛 이응으로 쓴 이다. it가 이고 그 다음에 이다. 이렇게 옛 이응으로 쓴 이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해 보면은 쉽다. 상대 높임법은. 자, 이걸 갖고 문제를 좀 몇 개만 풀어볼게요.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격조사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잠깐. 마지막 끝부분이 지금 2로 끝났죠? 그럼 0 형태가 오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적어줘서 다리. 여긴 지금 히읗으로 왔어. 히읗으로 올 때는 이게 자음으로 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음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가 와야죠. 그래서 나라히 이렇게 적어주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모음 가볼까? 여기 있네. 모음. 공자인데 모음으로 끝났죠. 아래야.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만 와서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 어렵지 않죠? 목적격 조사 하나 해볼까요? 여기 뭘로 끝납니까? 아, 이건 지금 목적격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애니까 부사격이네. 자, 하여간 2로 끝났으니까 예겠네요. 설이 예. 여기 그릇 으니까 음성이죠.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에. 다만 받침은 넘어와서 그르 어떻게 돼요? 넘어오니까 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직접 문제를 보면서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 들어온 거에서 9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 자, 거기 9번 문제 관련해서 페이지를 좀 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나 여기 있는 지문 내용, 그러니까 보기 내용만 똑바로 읽었으면 이것도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배운 거고. 자,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9번. 1회 9번. 여기 보면은 종성 글자는 따로 안 만들고 초성을 다시 쓴다. 종성, 부용, 초성. 다 배운 거. 이응을 순음 글자 아래에 이어서서 딱 보자마자 이건 뭡니까? 우리 순경음 관련된 연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D. 첫 소리 아래에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이런 걸 부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썼어요? 우리 고기. 중성은 어떻게 쓴다? 초성 아래나 오른쪽에 쓴다. 아래나 오른쪽. 별거 없었습니다. 아래나 오른쪽에 쓴다. 자, 근데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답이 지금 1번이죠. 여기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입니다. 얘도 여기도 넣어줘야죠. 지금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종성부용 초성이잖아요. 자, 종성부용 초성. 그러면 여기 종성부용 초성 우리 그 팔종성과 관련된 건 가느다란 물방울 요건데 거기다가 시옷 이렇게인데 여기 아래야 없잖아요. 여기 아래야 찍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2번 쓴 답을 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읍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연설을 얘기합니다. 비읍은 연설을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맞는 거죠. 연설은 왜 여기 연서 같은 경우에는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요거 지금 순경은 비읍 밑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연서가 순경은 비읍이나 순경은 피읍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회 9번. 2회 9번. 2회 9번도 볼게요. 자, 2회 9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잘 보면 됩니다. 얘를 잘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거를 푸는 거예요. 뭐뭐에서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초성에 음과 이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맹글 오가 나와야겠죠. 그쵸? 맹글 오, 맹글 오, 맹글 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는 그 이어적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초성에 음가를 가진 이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적기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거와 똑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어적기 하지 않은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몸인데 이어적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어적기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1번, 2번에서. 그런데 이 문맥상 이어적기가 와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겠네. 이해되죠? 자, 우선은 뒤에 문제를 좀 풀어오면 되는데 다른 걸 떠나서 그 의문문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나가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의문문에 너무 쫄지 말라고 의문문 어떻게 하는지만 하나만 하고서는 끝내겠습니다. 의문문 같은 경우는 수업 때 하겠지만 그냥 요걸 그냥 정리를 해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중세국어 의문문. 주어가 1인칭, 3인칭인 경우 1, 3인칭인 경우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는 우리가 그 의문문 중에서 물음말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언제, 뭐 왜, 어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를 지금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쓰이는 물음말입니다. 이게. 자, 1.3에서 물음말이 있냐 없냐를 좀 판단을 해주고 먼저 그래서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은 뭐라고? 니은고 또는 리을고로 맞춰진 오형 이걸 지금 뭐라고 한대요? 오형이라고 한대요. 아, 그래서 오형이구나. 이해되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은 니은가 또는 리을가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아형 어미 이해된다. 가니까 아형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어가 2인칭 너 이런 식으로 2인칭일 경우에는 물음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이 얘는 그냥 니은 다로 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풀면 됩니다. 지금 여기
50% 이상 틀렸다 뭐 이런데 그럴 리가 없어. 예, 우선 딱 보면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물음말이 없네. 그쵸? 3인칭에 물음말이 없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아형으로 쓰면 되죠. 그쵸? 아형. 그리고 여기 너는 너 2인칭. 그러면 너는 물음말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이건 뭘로 쓴다? 니은다로 쓴다. 자, 그러면 우선은 니은다부터 찾으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중에 아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O형이고 이게 A형이네요. 니은가. 맞죠? 답 1번. 자, 50%나 틀렸다고 할 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딱 지문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잘 해서 풀면 아주 쉽습니다. 그쵸? 자, 우선은 문제를 풀어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 줄 테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수업 전에 그 관련된 해설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엔드.